저희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요. 제가 인테리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10년 이상, 적어도 15년 정도 된 업체를 선택한다. 두 번째는 사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직접 와서 일하고 감독하는, 항상 이렇게 상주에 있으면서 하는 그 업체를 선택한다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30군데를 전화를 했어요. 어우, 네. 주제가가 다, 30군데 정도를 경매형 인간인데요? 네, 30군데를 정도를 전화해서 몇 가지 정도를 여쭤봐요. 이제 단 5가지 질문만. 그래서 다 엑스표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딱 나중에 남은 곳이 그 2군데 업체였어요. 근데 한 군데 업체는 분당이었고, 한 군데 업체는 저 수원 쪽이었어요. 경기도권이죠. 근데 이 분당 쪽에서는요, 이 자기네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걸 고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가끔씩 상주하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이 그만큼 적었어요. 그래서 수원 쪽에 그 아는 사장님, 그 사장님 했을 때는 이 사장님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게 뭐였냐면 같이 데리고 있는 그 업체, 그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했을 때 15년을 같이 일하셨대요. 그 팀워크로 같이 간다는 얘기네요. 처음에 그 했던 그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겼는데 정말 다른 곳과 금액이 한 4천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예, 4천 정도가 차이 났음에도 정말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갖고요. 저희들이 정말 주변에서 모범 사례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게는 그 사장님 마인드가 뭐냐면요. 이 인테리어는 나의 작품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다른 그 업체들하고 다른 게 일일이 하나하나 한 것을 일일이 다 찍었는데 화장실을 그렇게 또 중요시 하더라고요. 화장실이라든가 일단 그 베란다 같은 부분에도 어떤 거는 자비를 들여서 또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만족도가 컸고요. 살아가면서 더 만족도가 크고 또 장고장이 없는 그런 업체는 굉장히 잘하셨네요. 좋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김대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상가 낙찰을 받고 1년간의 공실, 어쨌든 본인이 인테리어 부분에서 미스가 생기는 바람에 장기 공실로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본인의 생각은 실패했다는 생각은 그 당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음이 어땠는지 그거를. 우선은 제가 이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이자하고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일반 셀러리맨 한 달에 150만 원이요.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마인드를 바뀌었던 게 네. 150만 원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웠는데 네. 이게 상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습니다. 네. 생각을 물론 바꿨네요. 이렇게 생각을 바꿨지만 새벽에 가끔 깹니다. 가끔 깹니다. 속상해서? 네, 속상해서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투자고 투자하고 있다는 게 나한테는 좋은 거다. 네. 만약에 내가 이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고통을 얻지만 투자 없이 고통 안 얻었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살다가 샐러리맨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배는 바다를 향해 가기 위해 항구에 있는 거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건 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간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 첫 번째 경매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근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1년 동안 가면서 솔직히 이제 처음으로 다 고쳐놨으면 괜찮은데 조금 고치고 가끔 가서 청소하고 뭐 향기도 향수 나는 것도 갖다 놓고 청소하고 막 이쁘게 스티커도 붙여놓고 꾸몄으니까 얘가 점점점 이뻐지면서 정이 가는 거예요. 그 상계.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점점점 이뻐지니까 상가가. 그래서 이제 자신감 생겨. 1년 공실이지만 얘 조만간 시집 가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하는데 이번에 보안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와 이제 신고 화장했네. 시집만 가면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이죠. 1년 공실인데 이틀 만에 나간 거예요. 기적이다, 기적. 완전히 그렇죠. 딸내미를 성형수술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더구나 그 5년 동안 공실이었으면 정말 외관이 정말 엉망진창인데.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어땠냐면요. 뭐 단란주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작은 원룸같이 해도 수많은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에서 6년 공실이었는데
거미, 이런 거 있습니다. 비둘기 사체도 2마리 있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창문이 열려져서 비둘기가 들어왔는데 네. 나가질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사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처음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사인을 하고 나서 이제 내 물건이라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비둘기 사체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네. 와이프도 봤는데 기겁을 했죠.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렴하니까 엄청 싸게 그쵸. 샀죠. 비둘기 2마리가 평수가 몇 평이었죠? 공용 100평에 전용 86평. 공용 100평, 예. 전용 80평, 2억 5천.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반 샐러리맨이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자를 끼웠고요. 네. 그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고요. 네. 모자라서 퇴직금 중간 땡겨가지고. 정산을 했고요. 운이 좋아서 이제 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제 집 한 돈에서 솔직히 제 집도 다 빚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돈 뽑아서 제 올인을 한 겁니다. 첫 투자에 올인을 네. 그러면은 할수 대출은- 있는 여건 다 잡아 한 당겨가지고. 그럼 대출은 몇 퍼센트 정도까지 받으신 거예요? 70% 받았고요. 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2억 5천인데 대출 70% 받고 네. 나머지 돈인데 돈이 없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했다 그러면 대충 제가 돈이 얼마나 없었는지 아셨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단한 배짱이에요, 네. 대용 씨. 모든 걸 다 던지셨어요. 대출 70% 끼고 아는 지인한테 돈 땡기고 네, 어, 퇴직금. 신용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니까요. 그런 모든 분들 네. 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맞췄다 하면은 네. 응? 얼마나 없었던 거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주식을 다 날려가지고. 샐러리맨이고 제가 한 네. 10년, 11년 됐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래서 돈을 좀 잃었고요. 네. 그리고 주식 하면서도 한 몇천 잃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직장 생활 하면서 재테크의 방법이 없구나. 네. 직장에는 펀드 아니면 주식을 주로 하는데 거기서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식을 자신 있어 했거든요. 저는 개인 전문가로서 나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제 남들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테크를.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돈을 네. 모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1억 모으는데 직장인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럼요. 저도 애들이 네. 둘인데 그리고 저희 집이 부유한 집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재테크를 포기하니까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새우하고. 그래서 점점점 고급을 키워서 물고기하고 새우한테 쓴 돈이 한 3,400 되고요. 그리고 캠핑도 지금은 이제 좋은 이펙트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 모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렌탈한 게 아니고요. 렌탈하다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자들은 캠핑을 안 좋아합니다. 힘들거든요. 근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애들한테 네. 좋습니다. 특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마인드를 바뀌어서 캠핑을 하는데 거기도 한 400 썼고요. 비용이 만만치가 아, 않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근데 돈을 막 쓰고 다녔어요. 그러다 외식도 보니까 많이 하고. 뭔가 그동안 못한 거. 돈은 못 모았죠. 그러니까. 그래도 경매를 선택하면서 그 정도로 끌어당겨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는 우리한 마음도 예. 대단하다. 저 같았으면 그 정도는 못했을 것 같아. 저는 글쎄요. 열망은 있었습니다. 항상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네. 게 있었고. 제가 간단하게 제 음. 이런 배경이 뭐냐면 이제 제 개인 신상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소 빈민층으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어요. 항상 간절함이 네, 있구나. 간절함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지금도 행복하고요. 과거에도 행복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네. 어머니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행복하고 음. 내 시간이 더 그만큼 있을 있습니다. 텐데. 네, 그런 게 있어서 항상 꿈꿔왔습니다. 그 방법을 찾았고. 좀 대단하세요. 그러면 네. 처음 경매를 접했을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 이제 매매를 했잖아요. 네. 그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률도 주고 네. 많이 남겼죠. 네네. 그래서 한번 이제 앞으로 경매에 대한 지금의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위에 네. 샐러리맨이다 보니까 주식하는 분도 많고요. 이렇게 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요즘에 분양이 많이 나서. 근데 저는 제가 해서 돈을 번 게 경매가 유일합니다. 제가 39살인데 2번의 돈을 벌었습니다. 한 번은 수지에 집을 샀는데 운이 좋아서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투자해서
노력해서 경매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단순히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운에 네. 따랐고요. 시대의 흐름에. 네, 시대의 흐름에 우연히 부응했을 뿐이고 네. 이 두 번째는 제가 노력하고 투자해서 이익을 나니까 제가 지인들이 아직도 말려요. 제가 경매한다고 그러면. 네. 아,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니까 돈을 모자라지 않게는 법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나 그런 걸 보면은 사무직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에 대해서 제 선배님들을 보니까 너무 그쵸. 불안해하는 거예요. 퇴직 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매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고 경매를 확신히 하면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그마한 소원이 있다면 경매를 더 해서 우선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 경매로 돈이 벌었네 라고 하면 제 동생, 제 지인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더 해줘서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제가 경험을 하고 알려주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구나. 네. 주위 분들한테. 예. 네. 내가 그럼 한 최대- 다음에. 그럼 최근 목표치. 제 목표치요? 제 네. 꿈이요? 네. 제 꿈은 월세 500입니다. 월세 500이요. 제가 지금 월세 500이면 여유롭고 편안하게 경매하면서 주위 사람 가르쳐주고 돈을 못 벌어도 저는 제 소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부자 강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하게 자랐고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경매를 배우고 경매를 하면서 그분이 불행하진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저도 행복했고요. 근데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윤활유가 되죠. 아, 부자가 그럼요. 되는. 확실히 그러니까. 윤활유는 필요합니다. 제 꿈입니다. 그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절대자가 저를 이 세상에 던져놨을 때는 너가 세상에 나한테 뭔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뭘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원래 사범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냥 바꿔서 경영대를 간 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경영대를 갔고요. 지금 살아오면서도 뭐 실패를 많이 했지만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게 제가 경험을 추적하고 많이 배워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동생, 제 아는 뭐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세요. 많죠. 네. 다들 힘들어하고. 네. 근데 제가 확신이 세고 제가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죠. 싶구나. 그죠? 네. 아, 그러면은, 이번에 그 상가, 수익률을 좀 공개해 네. 주시면. 뭐, 디테일하게 금액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 5억에 2억 5천에 샀고요. 그리고 4억 4천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네. 물론 양도세나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제가 투자한 거 대비 한 40%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네. 40%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제 연봉 1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고생해서 제 연봉 정도는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면은. 네. 연봉 정도 벌었고. 근데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4억, 그러니까 2억 5천에 사서 4억 4천에 팔았으니까 뭐 몇 억을 벌었을 거 아니냐. 네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 초보자시고요. 네. 한 번이라도 상가를 해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인테리어 비하고 양도 양도세 그래요? 뭐 이것저것 1년 네, 동안 들어가는 초기 공실이었으니까 비용들이. 이런 거 생각해보면 고생 많이 했겠구나. 네. 공실의 아픔을 아시는 분은 제 말을 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제 연봉 벌었는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컸나 봐요. 대박에 대한. 사람들, 뭐 협회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은 왜 경매만 오면 대박을 말할까? 대박 아니어도 돈 버는 법은 많은데. 그래서 저도 대박을 바랬고요. 제 연봉 벌었다니까 연봉이네 하고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새벽에 계속 자문하고 물어봤습니다. 회사 다니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을 했는데 제 연봉을 벌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엄청 큰 스트레스한 거예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감사하다니까. 그니까요. 네. 그래서 와이프랑도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점점점 약간은 실망했어요. 이게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거예요. 근데 연봉 2년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1년치를 받으니까. 네, 그렇죠. 그랬더니 욕심이고요. 네. 부자 마인드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처음 투자했는데 40% 이익에 연봉을 벌었으면 대단한 겁니다. 굉장한 건데 제 욕심.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나서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협회장님한테도 감사하고 이 협회에도 감사하고 실장님한테도 감사하고 왜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그래서 다 감사하고 이런
제가 감사할 분들이 많아요. 아우, 그래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너무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지금은 또 관심 갖고 보시는 물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오면 돈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물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제 상가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공실의 아픔을 다시 겪기 싫으니 뭐 빌라나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빌라로 두세 개 쪼개서 이렇게 가볼까 생각을 해봤고 자본 운영법에 대해서 저희 협회장님이 굉장히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그때 배웠던 게 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느 지역에 할까? 서울에 할까? 경기도 할까? 빌라 할까? 상가 할까? 막 고민했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돈 되는 거 하자. 뭘 고민을 하느냐? 네. 상가도 돈이 되고 그게 빌라도 돈이 답이에요, 되는데 그죠? 지금 이때 네. 내 돈으로 가장 돈 될 만한 걸 사면 되지 않겠느냐? 가리지 말고. 가리지 말고. 상가든 빌라든. 근데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상가는 수익률이 높은 대신 공실의 위험은 좀 있어요. 그럼요. 그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어쩔 수 맞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감안을 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인내할 내가, 수 있어야죠. 내가 그거를 네. 인내할 수 있는, 네.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네. 딱 베이스를 깔고 가면 맞습니다. 마음이 편한데 내가 상가를 사자마자 2달, 10달, 뭐 5개월 네. 안에 뭐 임대가 안 나갔다고 전전긍긍하면 본인이 병나요. 처음 시작할 때 좀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상가는 좀 중요할 것 같아. 타이밍상. 그래서 경기가 안 제가 좋아서. 이 자리에서 네. 제가 그 1년 동안의 공시를 참았을 수 있었던 게 부자 마인드가 조금씩 강화가 됐던 게 첫 번째가 제가 소금쟁이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 자리에 오면 제가 서산에 삽니다, 참고로. 그럼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토요일도 출근해야 되고 애들도 둘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건 중에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던 게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솔직히 경매에 대해서 열정도 좀 식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기 오면 경매로 불타는 사람들 봐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또 다른 나. 그 에너지를 받고 그쵸. 또 다른 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받고 나가고 그거를 또 와이프랑 공유를 하고요. 두 번째가 제가 요 협회에서 최고위 과정을 13기를 마쳤습니다. 그때 제 동기들이 몇 분 계세요. 맞아요. 그 동기들한테 그분들도 지금 경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얘기하고 한 2달에 한 번 모임을 가져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나도 이렇게 힘들다 해서 그분들도 경매하면서 소송도 걸리는 분도 있고 임대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매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팟캐스트 듣는 제 동기분들 정말 감사했고요. 소금장이 저 같이 듣는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박수. 네, 오늘 나오셔서요. 정말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 보면 해주셨어요. 네, 상가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맞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네, 그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네. 정말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죠. 네. 네, 주인공이 대용 씨이고 아, 지금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좀 제가 주로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인드 그리고 또 아직 젊으신데도 꼭 해탈하신 분 같아요. 해탈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죠? 해탈해야 돼요. 네, 큰 돈을 그래서 벌려면 해탈해야지.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형성돼서 지금 아마 이 상가 그 1년 동안 기다리신 것 같고 아니, 상가 1년 동안 기다렸지만 인테리어를 잘 했으면은 4개월만 나갈 수도 있었잖아. 그게 뭐 경험이 네. 되어서 결국 예. 그것도 오픈 마인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조그만 욕심이 과했던 부분도 있어. 그 진짜 웃긴 게 네. 몇 천만 원 인테리어 들어서 재물건은 했습니다. 근데 그 공용 부분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네. 내 거 아니라는 생각에. 내 거 아니라는 생각에 600만 원을 아끼자고 부자 마인드에 어긋나는 거였죠. 예. 그것 때문에 공실 1년 된 겁니다. 왔다가 다 돌아가요. 그니까요. 예.